채권법은 이제 우리가 채권 관계에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특정물 채권이다. 뭐 그러니까 특정물이다. 뭐 불특정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내가 물건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총론을 배운 다음에 이제 계약법 배우는데요. 우리가 채권 관계에 있어서에는 어떤 물건을 사면요. 물건을 사면은 그에 따라서 급부를 주는 거 뭔가 줘야 됩니다.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급부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반대급부라고 하죠. 물건을 주면 반대로 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채권자 채무자가 헷갈려. 그 A하고 B가 누구 되게 안 해줘. 근데 이런 얘기는 누구도 안 해줘요. 자, A가 어떤 TV를 사요. TV를 삽니다. B는 TV 대금을 줄 거 아니에요? 반대급부로. 그러면 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냐, 그것이, TV라는 것이 이제, 예컨대 뭐 65인치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특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TV라는 건 65인치 TV가 똑같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난 이걸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이걸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채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A가 TV 주고 얘가 TV를 3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돈에 대한 기준일 때는 A가 채권자죠. 그죠? 그리고 물건일 때는 누가 채권자예요? B가 채권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법에서 얘기하는 채권자, 채무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가 다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물건에 대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야. 그러니까 이혼 채권자가 누굴까요? B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고, 그 다음에 채무자야. 그러니까 한번 말하면요. 우리가 채권법상에서는요, 물건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채무자는 어떤 물건을 내가 팔았다 그러면요,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로서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무자는 선관주의에 따른 말을 해요. 그때 채무자는 물건에 대한 인도 의무자죠. 그죠? 또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이 특정물이라면 물건은 있는 그대로 넘겨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란 말은 물건에 대한 기준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간단히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만 채권은 채권법 총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법 각칙이 있습니다. 이걸 또 강론이 배워요. 500 배우기 따로 해가지고 강론은 다시 또 여기는 주로 계약법이라는 것이 있고 계약이 아닌 법정 채권을 따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배워야 됩니다.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린 총론으로서 보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먼저 그 물건을 배우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 중에 특정물에 대한 채권, 어떤 물건을 내가 물건에 대한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특정물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특정물이냐라는 개념은 우리가 당사자의 그 주관적인 의도입니다. 주관적 의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특정이란 말은 이 채권자 사는 사람 B가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내가 이거를
이거를 그죠? 앞으로 요 물건이라고 특정을 하는 거야. 그죠? 똑같은 자전거가 이렇게 10대가 있더라도 똑같은 냉장고가 이렇게 있더라도 나는 요게 좋아. 그죠? 라고 특정하면요. 자, 보세요. 특정을 하면요. 다른 걸로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물건을 줘야 돼. 설사 기스가, 뭐, 흠이 있더라. 흠이 있어도 흠이 있는 대로 줘야 돼. 물론 책임은 지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특정물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고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특정물은 첫 번째 채권은 그 이행기, 그죠? 내가 내일 모레 줘, 이번 토요일 날 줘, 하면 그 물건의 이행기의 현상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특정물로 인도 의무는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요, 인도 의무가 있죠. 채무자한테 인도 의무가 있는 건데, 그때 인도 의무는 이행기, 토요일 날 4시. 그러면 그 토요일 날 4시에 있는 그대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을 한 날은 월요일인데, 야, 이번 토요일 날 4시에 가져올 거야. 그러면 그 4시에 있는 그대로 주는 거야. 그죠? 그걸 우리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것이 만약에 어떤 어린애가 와가지고, 어린애가 와가지고 밑에 있는 문자가 깨트렸어. 깨트렸더라도요, 깨트린 대로 조사하는 거야. 물론, 책임은 지는 거지만,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관 의무. 자, 성관 의무냐? 그럼 보세요. 성관 의무는 우리가 이제 A하고 B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월요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4시에. 자, 우리가 보통, 특정물은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합니다. 보통은 그 채권 성립 당시에, 그죠? 그 장소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인도를. 그때는 앞으로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해서 보관했다가 넘겨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언제까지요? 인도시까지예요. 이행기가 아니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보세요. 토요일 날 4시야. 근데 전화했어. 나 9시에 늦을 것 같아. 그러면 이행기 지났죠? 또 다음날 일요일이야. 월요일 날이야. 그러면 이행기가 아니고 어떤 이 사람은 설사 이행기가 지나더라도 요 이행기가 이때지만 다음 주 화요일 인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해서 보관을 했다가 줘야 돼요. 당연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인도시까지 성관주의 의무로 하라. 그러니까 성관주의 의무는 이행기가 아니고 조문은 뭐라고요? 인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성관주의를 다 했는데 물건이 멸실 됐어. 자, 물건이 멸실됐다. 어떤 그 물건이 성관주의 다 했는데 그 대리점인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트럭에 들어와가지고 대리점을 들어와가지고 깨트려버렸어. 하필이면 그 냉장고로 갔다가 그 꽃만 다 깨트려버린 거야. 그죠? 그것만. 그 사람이 지정한 것만. 그러면 자기는 다 했잖아. 한가지고요. 그죠? 따라서 그렇게 쳤을 때,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물건은 뭐죠?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멸실됐을 때 우리는 급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급부는 물건에 대한 급부가 있고 돈이 있지만 이때는 물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이 없다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위험이란 말을 써요. 위험. 그죠? 물건이 없어질 위험, 즉 불능이죠. 물건이 없어질 위험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거지. 보세요. 따라서 이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급부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물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죠.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 거지. 그 대신에.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여기 채권자 피죠.
그 물건이 없으니까 난 내냐고 못 사는 거지 뭐. 그랬잖아요. 대가 안 주는 거지 뭐. 그죠? 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거 그런 뜻이에요. 자, 기출문제. 자, 우리가, 이행지체라든지, 첫 지체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행기 이후 인도시까지, 그러면 우리가, 아예 지금처럼 채권자가 안 받아가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죠? 우리가 성과를 집니까? 그죠? 우리가, 보세요. 그 이행체 있을 때, 이행기 이후에 보조 의무가 연장되고,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그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주의라는 것은 이제 지금처럼, 다시 한번, 특정물에 대해서는 뭐죠?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용어를 두 가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죠. 우리가 내가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좀 잠깐 보관해줘 그랬어요. 근데 카메라를 보관했어. 내 사무실에서 있었어.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갔어. 그러면 어차피 내 것도 점차 파느냐.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정도의 동일한 주의가 있으면 자기는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무 보세요. 그런 의무가 있고, 그죠? 또 고유 재산에 대한 그런 정도의 주의 의무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거기서 무상임치하고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관리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가 무상임치나 채권자의 관리 이 두 가지 경우는 자기 재산 정도의 주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상속은요. 자, 상속은 두 가지가 있죠. 예컨대 자, A라는 사람이 사망했어요. 피상속인이. 근데 용어를 이렇게 써요.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도 아버지 카메라가 있어. 근데 또 상속인의 카메라도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속인의 것은 상속인 고유 재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인 고유 재산만큼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재산 관리를. 그죠? 특별히 아버지 거라고 특별히 그저 더 첫장에 놓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상속인은 그냥, 관리하는데, 그냥 공부하실 때는 그냥 상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페이지가 밀렸나요? 똑같은 두가 들어왔죠? 세 번째 촬영 과실입니다. 하나 치우겠네요. 그죠? 이게 좀 표정, 이렇게 하는 거. 3번. 자, 이다 지켜보세요. 촬영 과실. 우리가 특정물의 인도 채무자에게 과실권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이행기까지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 자, 인도 장소. 자, 물건은 항상 어디서 인도합니까가 중요하죠. 그것은요, 잘 나오죠? 채권 성립 당시에 물건이 있는 곳. 우리가 공탁할 때 많이 봤던 조문들입니다. 특정물은 계약 성립 당시죠? 채권 성립 당시에 물건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요즘은, 보통은요, 대리점에서 계약하더라도 보통 이제 집으로 보내주죠. 이제 계약 법률상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가 이행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게 401조의 채권자 지체입니다. 자, 이 사람이 A가 B한테 물건을 제공했는데 이 사람이 뭐죠? 제때 안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채권자 지체입니다. 자, 물건을 받는 사람이 지체하게 되면 채무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따라서 과실로 그 물건이 깨졌다. 그러면 다시 그 물건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료채권. 사실 우리가 이제 종료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료채권은 사실은 이제 물건이 같은 동질, 동량 이렇게 하는데요. 뭐 예컨대 똑같은 칠판이다. 그죠? 똑같은 칠판이 이렇게 많이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주로 이제 예컨대 우선 똑같은 A라는 건 이렇게 있어요. A2 똑같아요. 채권자가 와가지고 가져가지고 야, 나는 여기 A2라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아요. 난 요 A2라는 요 칠판 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이것을 특정을 하고요. 특정을 한 다음에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다른 걸 바꿀 수 없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정이란 말은 그 물건으로 주고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 바꿀 때는 내 허락 받아야 돼.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 종류 채권도 특정 채권으로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종류 채권에 특정물 채권을 하다. 그죠? 전환한다. 말을 해. 전환. 그게 375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로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종류 중에서 어떤 걸로 할 것인가는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5조는 1항에 채권의 목적을 자 보세요. 여기서 채권의 목적이란 말은요. 보통 통설은요. 목적물이라고 해요. 목적물. 그래서 채권의 목적물은 종류만 지정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계약의 성질과 그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정할 수 없을 때는 중등 품질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품질, 하질, 중질이 있다면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중질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아셨죠? 문제는 뭐냐면 2항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375조 2항이요. 요게 종류 채권을 특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는 요 2항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합니다. 두 가지로. 보세요. 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해.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나오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해. 요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미 다 싸놨어. 그죠? 그래서 어떤 필요한 행위 완료할 때, 완료 또는 완동인데 완동. 그러니까 보통 완동지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 채권법은요 잘 안 돌아. 표현이 처음에는요 뭐 그냥 보면 알 것 같은데 뭔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도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특정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종료 채권의 특정은 뭐라고요? 완동지예요. 채무자가 이행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동의받아야 돼.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번.
자, 우리가 종류 채권을 이렇게 특정하면은 그때부터 특정물이 되고, 이것은 물건의 인도인 경우에 그 목적물의 확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특정물 채무자는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성관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공짜로 무상 수취는 성관 의무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관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은 무상 수취인하고 친권자 부모야, 그죠? 그죠? 무친. 선관 의무 지지 않는 사람은 두 명이에요. 무상 수취인하고 친권자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다른가요? 지금 247조 보고 있죠, 우리가? 그죠? 예. 아까 상속은 고유라고 했습니다. 고유. 상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그 조문에 그러면 채무 이행에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하려면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 완료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채무 이행에 완료한 때가 뭐냐? 그죠? 알 때마다 채무 이행에 완료한 때가 뭐야? 물어보면요. 그때 가서 뭐가 나옵니까? 지참 채무와 추심 채무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넘기려면요. 인도하려면 어디에서 넘겨야 되는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변제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제 장소는 두 가지가, 보통 세 가지지만 여기서는 지참 채무가 있고요. 추심 채무가 있습니다. 자, 집채함은 말 그대로 지자죠.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그 물건을 들고서 다시 한번. 자, 물건의 인도문은 채무자가 있는 겁니다. 물건의 인도. 얘가 물건을 쥐고서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가야 됩니다. 그잖아요? 따라서 그 목적물이 채권자 주소지까지 이행해야 되는, 즉 채권자의 주소지까지 지참을 해야 되는 채무가 지참 채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종류 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즉 가지고 간 게 완료야. 그죠? 반대로 채무자 쪽한테 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 쪽에 와서 물건을 추심해서 받아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추심 채무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금전 채권, 특정물 채권하고 특정물 채권의 우리가 종류 채권의 특정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게 뭐죠? 물건 다음에 뭐죠? 돈이죠, 돈. 금전 채권이죠. 돈 빌려준 거. 자, 금전 채권은요. 자, 357조. 우리가 금전 채권은 일단 돈을 늦게 줘. 금전 채권을 늦게 줬다 빌렸을 때, 그러면 그때 손해배상은 이자. 그래서 이자가 손해배상이죠. 따라서 357조에 금전 채무의 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합니다. 5%죠. 민법상. 물론 법령상 제한에 위반되지 않으면 약정이율이 있습니다. 뒤 배웁니다. 그리고 이 금전 채권의 손해배상은요, 그런 말을 해요.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이 필요 없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물건에 대해서는요, 다 손해를 입증해야 돼. 손해 봤어요. 그러면 손해 본 사람이 다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입증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금전은 그냥, 그죠? 내가 돈 안 주면 손해야, 그냥. 그죠? 걔가 돈을 안 주는 순간 손해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금전 채무는 돈을 채무 불이행했다는 얘기는 뭐야? 채무 불이행 시에 곧 뭐예요? 곧 무과실책입니다. 무과실.
야, 내가 사실 이래서 못 주는 거야. 나 책임 없어. 그거 안 돼요. 그냥 안 주는 순간에 그 사람은 무과실이야. 그죠? 그죠? 아마도 과실이 없어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어. 그러면 책임을 면해요? 책임 면합니까? 네, 그렇지 않죠. 책임을 집니다. 그죠? 돈은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죠. 또 금전은요, 나 금전 분실했어. 나 오다가 소매치기 당했어. 그거 안 돼요. 내가 뭐 이행불능이야, 위험부담이야, 없어졌어. 그죠? 그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자까지 보고. 자, 이자는 이제 조문의 379조에 민법상의 그 유명한 법정이자죠. 법정이자는, 이렇게 보세요. 채권의 이자율은, 자, 이자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거나 약정이 없을 때 5%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있거나 약정이 있으면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로 했습니다. 지금 대부업, 자, 우리가 대부업의 경우에는 이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뒤에 배웁니다. 그때 대부업상의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거에 대한 대부계약에 자, 이자율 예컨대 3, 4%다. 그러면 37% 받았어. 그럼 3% 초과됐죠? 초과됐어요. 그러면 그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본에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으면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제기 전에 이자를 보통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제기 후에도 약정이자 할 수 있어. 지금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A가 B한테 친구한테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렇습니다. 딱 뭐죠? 7월 말까지 쓰고 줄게. 그러면 무이자죠. 무이자죠. 그런데 7월 말에 지나면 5% 이자는 붙겠죠. 법정이자니까. 그런데 7월 말 이후에 변제기 지난 다음에 B가 그래. B가 좋아. 너 돈 안 줘. 그러니까 이자 줄게. 좀 가져. 그래요? 좋아. 그러면 너 9월 말까지 하고 이자는 20%야. 한마디로 변제기 이후에도 이자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약정을 하는 거예요. 5%가 아니고. 다시 한번. 변제기 이후에도 이자에 대해서 약정이자를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판례예요. 자, 이자. 자,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예컨대, 자, 이자, 예컨대,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자를 약정합니다. 그럼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는데, 자, 이자는 매달, 예컨대 5%다. 그러면, 그 달달이 이자가 별도의 또 이자라는 채권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분적이라고 해요. 지분적이다. 보세요. 3번에 우리가 지분적 이자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데 내가 원금이 1,000만 원이고 또 이자 채권이 50만 원이 있어. 그러면 그 이자 채권 자체를 주겠다는데, 한마디로 나 이자만 줄게 말을 했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또 지체했어. 그러면 그 50만 원에 다시 또 5%가 나와요. 그죠? 그렇게 지분적 이자 채권에 대해서도 지연 손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가 원본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적 이자 채권에 대해서는 즉 지분적 이자 채권보다 앞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분적 이자 채권은 당연히 소멸되죠. 원본 소멸이니까. 다만 이게 지분적 이자 채권보다 앞서라는 뜻이 중요해요. 앞서라는 뜻이. 자, 이번에는 원본 채권이 양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미 변제기가 도달된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있어요. 그럼 변제기가 도달된 이자 채권은 그것은 양도가 안 됩니다. 그건 원래 양도일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이미 변제기가 도달된 채권을 당연히 함께 양도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때는 별도로, 그죠? 왜냐면 자, A가 B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고요. 근데 A가 그동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못 준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인데, 그럼 요 150만 원의 지분 이자가 있죠? 그러면 A가 채권을 C한테 양도하면서 1,000만 원만 양도하고 150만 원 이자는 다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 분리양도.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되고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권법이 약간 좀 이쪽은요, 약간 좀 꼼꼼해져야 됩니다. 그죠? 스타일이. 예, 그거 몇 개만 보고, 마치죠. 현제 우리가, 이자 제한법상 그 최고 이자율은 법률에 따르면요, 연간 40%고요. 이게 대통령령상에는 과거에 30%에서 2014년부터 25% 됐습니다. 25%예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 좀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사망에 요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료입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무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죠. 변제 시점이 아니고 약정할 때의 이자율입니다. 만기시가 아니고. 그리고 3번에 번호가 약간 이상하죠. 3, 4, 5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채무자가 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줬을 때는 다시 원본 충당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과 이자는 달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물론 대부업법 따로 나중에 배웁니다. 그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외화 채권인데, 이 외화 채권은 우리가 외화는 우선 변제기가 예컨대 뭐 7월 5일이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할 때 실제 지급할 때의 이행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실제 지급할 때 이행지가 뭐 한국이냐, 미국이냐, 대만이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보시면요, 채무의 변제를 외화로, 달러로, 외화 일본화로, 개변화로 이렇게 외화로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변제기의 환율에 따라가 틀렸어요. 변제기가 아니고요. 아니고 지급할 때의 그 장소의 환금 신가에 따른 통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는 변제기 환율이 아니고 실제 줄 때의 장소의 환금 신가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환산을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무자 쪽에서 대형권, 이때 대형권 뭐냐면요, 대형권이라는 말은 예컨대 달러를 하나로 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어차피 돈이니까 달러 대신에 돈으로 줄 수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주는 겁니다. 대형권. 그러면 대형권을 행사했을 때 그때는 똑같이 판례는 채무자가 똑같아요. 현실로 준 날, 그날의 그 외환 시세예요. 그러니까 원래 줄 날은 7월 5일이지만 실제 준 날이 8월이다 하면 8월 5일 날 외환 시세라는 뜻이에요. 자, 받는 사람은요. 자, 받는 사람은 당연히 똑같이 청구를 해서 똑같아. 실제 받는 날을 기준합니다. 외환은. 그런데 만약에 이 청구가 그 대형권, 예컨대 채권자가 엔화 대신에 한국 돈 달라라고 재판상 청구를 합니다. 그럴 때는 똑같이 그때는 판례의 경우에는 재판의 경우는
사실심 변론 종교시 끝나니까 그 사실심 변론 종교시의 환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만약에 2016년 뭐 1월 5일이다 종교일이 그건 그 사실심 변론 종교일자죠. 네,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좀 그 선택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